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소름 돋는 사연 하나를 가져왔어요. 들으시다가 무서우시면 언제든 채널을 돌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사연자분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의 일이라고 해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름을 예빈이라고 할게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예빈 씨에게 대학 생활은 낯설면서도 설레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나날의 연속이었대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같은 과에 아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죠. 그건 다른 동기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같은 과 동기 단톡방이 생겼을 때 정말 좋았다고 해요. 수강 신청이나 교내 일정은 물론이고 맛집이나 분위기 좋은 카페, 괜찮은 원룸 정보까지 공유했거든요. 친구도 없고 서울에 대한 정보도 없던 예빈 씨는 당연히 그 단톡방을 적극 활용했답니다. 그러던 중이었어요. 하늘이라는 친구를 알게 된 게. 처음 연락은 개인 메시지로 왔대요. 하늘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같은 과 새내기라고 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부탁을 하나 하더래요. 자기 대신 레포트를 어디로 올리면 되는지 단톡방에 물어봐 달라고요. 예빈 씨가 이상해서 왜 직접 물어보지 않느냐고 했더니 하늘이의 대답이 충격적이었대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특히 단체 채팅방에서 많이 당했다고. 원래 내성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너무 무섭다고 했대요.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나중에 직접 할 테니까 이번만 부탁한다고요. 하늘이의 용기 있는 고백에 예빈 씨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대요. 괜찮다고 오히려 자기한테 부탁해줘서 고맙다고 했죠.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자기한테 물어보라고요. 하늘이는 고맙다면서 친하게 지낼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대요. 예빈 씨는 물론이라며 친절하게 대해주고 학교에서 보자고 했대요. 그런데 하늘이가 톡 친구로만 지내자고 하더래요. 아직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예빈 씨는 그래도 괜찮다고 준비가 되면 그때 전화통화하고 만나자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따뜻한 우정 이야기 같죠? 근데 이제부터 점점 이상해집니다. 그렇게 새 학기가 시작되고 예빈 씨는 학과와 동아리에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대요. 일부 귀찮게 구는 남학생들도 있었지만 아직 연애에 관심이 없어서 남자친구는 사귀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하늘이와도 종종 연락을 했고요. 내성적인 데다 학교 폭력 피해자였던 하늘이는 그때까지도 본 적은 없었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가끔씩 메시지를 보내올 때면 예빈 씨가 어디서 무얼 했는지 알고 있더래요. 예빈 씨가 만나자고,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해보자고, 자기 친구들도 다 착하니까 하늘이랑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했대요. 하지만 하늘이는 미안하다면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했어요. 톡으로 대화하는 건 전혀 어색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얼굴 보고 대하는 것보다 더 깊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해요. 점점 하늘이한테 하는 얘기가 많아지고 고민이나 상담 같은 깊은 속 얘기까지 했대요. 하늘이는 그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공감해줬고요. 예빈 씨는 점점 더 하늘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늘이가 예빈 씨 생일이 다가오는 걸 알고 있더래요. 톡 프로필에서 봤다면서요. 예빈 씨가 친구들이랑 저녁에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하늘이도 오겠냐고 물었더니 하늘이는 사실 자기는 아는 친구가 아무도 없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예빈 씨가 알겠다고 하자 하늘이는 대신 생일 선물을 보내주고 싶으니까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대요. 예빈 씨는 괜찮다고 거절했는데 하늘이가 집요하게 요청하더래요. 그냥 톡 선물 보내기로 하자고 했더니 하늘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예빈이는 자기한테 특별한 친구라서 정말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자기 같은 학폭 피해자가 창피하냐고요. 결국 예빈 씨는 주소를 알려줬답니다. 아직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그동안 나눈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믿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정말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생일 전날이었대요. 하늘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생일 선물을 뭘로 할지 정했다면서요. 예빈 씨가 뭐냐고 물어보자 하늘이는 안 그래도 선물 때문에 연락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었대요.
예빈 씨 속옷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고. 헉, 순간 예빈 씨는 자기 눈을 의심했대요.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냐고 했더니 하늘이가 친구 기념으로 속옷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쎄했다고 해요. 예빈 씨는 괜찮다고 속옷은 필요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가 싫어진 거냐고요. 하지만 선을 넘은 건 하늘이었잖아요. 예빈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대요. 한참 동안 신호가 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전화는 안 받는 거예요. 예빈 씨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대요. 하늘이는 프로필 사진도 그냥 하늘 사진이어서 누군지 알 수 없었거든요. 반면 자기는 한껏 꾸민 사진을 프로필로 해놨고요. 어쩌면 하늘이는 여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예빈 씨는 최후 통첩을 했어요. 전화 받지 않으면 더 이상 톡 친구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늘이와의 톡방을 나왔답니다. 지난 몇 달간 절친처럼 지냈기에 예빈 씨도 충격이 꽤 컸대요.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친구들은 변태 스토커 같다고 했죠. 주소도 벌써 알려줬다니 어떡하냐고 걱정하면서 당분간 같이 다니자고 했어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자고도 했고요. 결국 친구들이 예빈 씨랑 꼭 붙어 있어 주기로 했대요. 여자들의 의리를 보여주자고. 뭔가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하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예빈 씨가 원룸에서 자고 있을 때였대요. 덜컥덜컥 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잠에서 깬 예빈 씨는 무서워서 떨다가 불을 켰죠. 누구냐고 소리쳤는데 그러자 문밖이 다시 조용해졌대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띠리리리리. 예빈 씨가 다시 누구냐고 물었지만 역시나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놀란 예빈 씨는 비명을 지르며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휴가 나온 오빠랑 같이 와줬다고 해요. 예빈 씨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그들을 맞이한 후 겨우 안정을 되찾았답니다. 아침이 되어 경찰서에 갔어요. 신고를 하고 집에 왔는데 경찰들이 와서 집을 둘러봤지만 특별한 점을 찾지 못했대요. 고장난 CCTV로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고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던 예빈 씨는 혼자 사는 친구 집으로 일단 짐을 옮겼어요. 그리고 휴대폰에 남아있던 하늘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대요. 뚜루루루루 탈칵. 그리고 들린 목소리는 굵직한 남자 목소리였답니다. 여보세요? 예빈 씨는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던졌고 친구가 재빨리 집어들었대요. 하지만 전화기가 꺼져버려서 친구가 혹시나 싶어 자기 전화기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가 소리쳤대요. 이봐, 당신 누구냐고. 누군데 내 친구를 괴롭히냐고. 이미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거기서 보자고요. 그런데 그 남자도 지지 않았대요. 왜 전화했냐고 물었어요. 흥분한 예빈 씨 친구는 전화를 끊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답니다. 다음 날 경찰에 연락을 받고 친구와 함께 경찰서에 간 예빈 씨는 중년의 아저씨를 만났어요. 너무 무서워서 차마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흥분한 친구가 아저씨한테 다가가서 욕을 하기 시작했대요. 늙은 변태 아저씨라고. 예빈이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경찰한테 스토커로 잡아 넣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경찰과 아저씨의 표정이 이상했대요. 경찰이 예빈 씨 친구한테 물었어요. 여기 앉아보라고. 그리고 이름이 박아름 맞냐고요. 근데 예빈 씨 친구 이름은 박시연이었어요. 친구는 아니라고, 이 아저씨가 스토커라니까요 라고 했대요. 경찰이 다시 물었어요. 일단 이름이 박아름 맞냐고요. 자리에 앉은 친구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답니다. 개명을 해서 이제 그 이름은 이라고 중얼거렸대요. 그때 그 아저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소리쳤대요. 드디어 잡았다고. 나 모르겠냐고. 자신은 친구 얼굴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했어요. 너 학폭 때문에 딸을 잃었다고. 안 그래도 너를 찾으려고 했었다고 하면서요. 아저씨가 예빈 씨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뜯으면서 경찰서 안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었답니다. 그 사건의 전말은 이랬대요. 예빈 씨 친구 시연이, 아니 아름이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였어요. 피해자였던 그 아이는 전학을 갔지만 소문이 퍼져서 적응하지 못했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게요. 하지만 가해자 중 주동자였던 시연이는 결국 개명을 하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아이의 아버지인 그 아저씨는 딸을 잊지 못해서 휴대폰을 계속 살려뒀대요.
경찰에서 확인을 했을 때 그 아저씨가 들고 있던 휴대폰엔 저와 나눴던 대화 기록은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우리가 걸었던 통화 기록만 있었죠. 결국 시연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사라져버렸답니다. 그리고 예빈 씨는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어쨌든 예빈 씨와 톡 친구 하늘이로 인해 몰래 새 인생을 살려던 학폭가이자 시연이는 대학 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럼 좋은 밤 되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